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25년간 연금 상담 업무를 담당했고 현재는 시니어 재무설계 전문가 김병석입니다. 어제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실제로 지난달에 상담하러 오신 68세 어르신은 5년 전에 주택연금을 가입을 해서 5억 원짜리 집으로 매달 90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자녀 결혼자금 3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해서 알아보던 중에 주택연금에서 목돈 인출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문제없이 3천만 원을 받아 자녀 결혼도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왜 바뀐 걸까요? 다른 분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박영수 씨는 5년 전에 만 65세가 되었고 주택연금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때 집값이 3억 5천만 원이었고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가입을 해서 5년 동안 매달 80만 원씩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값을 확인해 보니 7억 원이 됐습니다. 3억 5천만 원에서 7억 원으로 2배가 된 겁니다. 박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집값이 2배 올랐으니 나도 이제 더 받을 수 있겠지? 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걸어 직원에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3천만 원 받으려다 훨씬 더 큰 돈을 잃거나 어떤 분은 집값이 2배 올랐는데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은 무심코 그냥 건너뛰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이해할 수 없으니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메모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주택연금을 신청하려고 은행에 가면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사는 나이, 주택가격, 배우자 유무 등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묻습니다. 혹시 현재 주택에 대출이 있으십니까? 네, 2억 원 정도 남았어요. 그 대출을 먼저 상환하셔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대출 상환? 그건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일단 신청부터 하자.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실제 사례로 67세 이영희 씨는 서울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3억 원 있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했고 상담사는 3억 원 대출을 먼저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주택연금 나오면 그걸로 갚으면 안 되나요? 상담사가 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주택에 다른 담보가 없어야 합니다. 이영희 씨는 난감했습니다. 그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은 건데 3억 원을 어떻게 갚습니까? 결국 이영희 씨는 주택연금 가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8세 박철수 씨는 경기도에 4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1억 5천만 원 있었습니다. 주택연금을 알아보니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괜찮았습니다. 이거 좋네. 신청해야겠다.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 1억 5천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1억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한 뒤에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고 어르신,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그게 뭡니까? 대출을 기한 전에 상환하실 때 내시는 수수료인데 어르신은 약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박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000만 원이요? 그런 돈이 든다는 걸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주택담보대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업 감독 규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 시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은 대출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습니다.
보통 잔액의 12% 정도입니다. 박철수 씨는 대출을 받은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온 겁니다. 1억 5천만 원에 1.5%면 225만 원인데 왜 1천만 원이 나왔을까요? 계산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혹시 박철수 씨가 여러 개의 대출을 받았거나 수수료율이 높았거나 아니면 제가 예시로 든 금액이 과장됐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이겁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본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전화하면 됩니다. 제가 대출을 지금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은행은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니까 그 금액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초기 보증료입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입니다. 보증료는 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 보증료는 가입할 때 한 번만 납부를 하며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통 1.5%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주택이면 초기 보증료는 750만인데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현금으로 내지 않고 주택연금 채무에 포함됩니다. 즉 나중에 집을 처분할 때 정산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초기 보증료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69세 김영수 씨는 6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했고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초기 보증료가 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영수 씨가 놀랐습니다. 900만 원이요? 제가 그 돈을 내야 하나요? 현금으로 내시는 건 아니고 채무에 포함되니까 월 지급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월 지급액이 줄어든다고요? 초기 보증료도 결국 이자가 붙는 빚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월 지급액이 예상보다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며 상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초기 보증료가 있는데 이것도 채무에 포함되어 이자가 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고 신청하면 나중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인데 이걸 모르면 신청 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연금은 만 55세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소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만 58세이고 아내가 만 53세라면 아내가 만 5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가 평생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정민수 씨는 주택연금을 신청하려고 은행에 갔고 배우자는 60세였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배우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60세입니다. 그럼 60세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정민수 씨가 놀랐습니다. 저는 65세인데 제 나이로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부부는 연소자 기준입니다. 배우자분이 60세이시니까 60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월 지급액이 많은 이유는 기대 수명이 짧기 때문입니다. 만 55세와 만 70세를 비교해보면 같은 5억 원 주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 55세는 앞으로 30년 이상 받을 수 있어서 월 지급액이 적고 만 70세는 앞으로 받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월 지급액이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금리, 주택가격,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나이가 많을수록 월 지급액이 많고 부부는 연소자 기준입니다. 두 번째,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2억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사전에 미리 주택가격을 알아보기 바랍니다.
그럼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은 주택연금을 못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택연금은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고가 주택 소유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12억 원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까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시세는 15억 원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11억 원입니다. 이런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기 때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시세는 11억 원인데 공시가격이 12억 5천만 원인 경우,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해야 합니다. 두 채는 안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 한 채이며 남편 명의 한 채, 아내 명의 한 채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일시적 2주택은 허용됩니다. 무슨 뜻이냐? 새 집을 샀는데 기존 집을 아직 못 판 경우인데 이런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2주택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조건은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이 기간과 조건은 주택금융공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이며 2026년 기준으로 일반형은 약 1.52, 0% 정도입니다. 5억 원 주택이면 초기 보증료는 약 75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입니다. 연 보증료는 매년 내는 보증료이며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약 0.751, 0% 정도입니다. 이 보증료는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채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내지는 않지만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월 지급액입니다.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월 지급액은 여러 요소로 결정되는데, 첫째, 주택이 비쌀수록 많이 받습니다. 둘째,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셋째, 금리가 낮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넷째, 종신지급, 확정기간 혼합, 대출 상환 방식 중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계산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드린다면 만 65세에 5억 원 주택 종신지급 방식으로 가정했을 때 월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는 같은 조건에서 월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만 55세는 월 약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숫자들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건 반드시 계산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는 연소자 기준이며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으로 12억 원 이하 1주택자여야 합니다. 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가 있지만 월 지급액은 나이, 주택가격, 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도 이 착각들 때문에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착각, 집을 빼앗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집이 은행 거라서 나중에 빼앗기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영목이지 제도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지만 소유권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 이름이 그대로 있고 다만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근저당은 담보일 뿐 소유권과는 다릅니다. 두 번째 착각, 자녀에게 빚을 남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내가 주택연금을 받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자녀는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비소구 대출이라고 하는데 집값으로만 정산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사망하면 집을 처분하여 그 돈으로 주택연금 채무를 갚습니다. 만약 집값이 채무보다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집값이 채무보다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한 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며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았습니다. 20년 후에 사망했다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합치면 채무가 6억 원이 됐습니다. 집을 7억 원에 팔렸다면 6억 원을 갚고 남은 1억 원은 자녀에게 갑니다. 반대로 집을 팔았더니 5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1억 원이 부족한데 누가 부담할까요? 바로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집값 이상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비소구 대출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착각, 평생 살 수 없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몇 년 후에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며 평생 사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계속 살며 연금도 계속 받습니다. 네 번째 착각, 중도해지 불가능하다. 주택연금은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거나 적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받은 연금이 총 5천만 원이고 이자가 1,000만 원 붙었다면 6천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갚느냐? 보통 집을 팔아서 갚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서 갚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 착각입니다.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손해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박영수 씨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3억 5천만 원일 때 가입했는데 나중에 7억 원이 됐습니다. 월 지급액은 그대로입니다. 가입할 때 결정된 금액으로 평생 받으며 나중에 집값이 오른다고 월 지급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손해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혜택을 못 받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월 지급액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금액이 확정되며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 금액으로 평생 받습니다. 이게 주택연금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확신한다면 주택연금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주택연금이 이득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평생 여러분 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비소구 대출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빚을 남길 일도 없고 집값보다 빚이 많아져도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합니다. 종신거주가 보장되며 수수료는 있지만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혜택은 못 받지만 떨어져도 손해는 안 봅니다. 이제 평소에 알던 내용들이 착각이었다는 걸 아셨을까요? 하지만 착각인 줄 알면서도 작은 실수로 인해서 큰 손해를 봤던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씨는 5년 전에 주택연금을 가입하셨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고 만 63세였습니다. 계산기로 확인해 보니 매달 약 9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비로 충분하겠네 하고 가입하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매달 25일이면 통장에 90만 원이 입금돼서 좋았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과 합쳐서 월 140만 원으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들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3천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영철 씨는 통장에 3천만 원이 없었기 때문에 주택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난 게 주택연금에서 목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주택금융공사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목돈을 좀 인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인출 한도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니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3천만 원만 인출하겠습니다. 네, 신청하시면 일주일 내로 입금해드리지만 목돈을 인출하시면 월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확한 금액은 계산해봐야 하는데 대략 1,015만 원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영철 씨는 아들 결혼이 더 중요하니까 10만 원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3천만 원이 입금되고 아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다음 달 25일이 돌아왔고 통장을 확인했는데 9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 줄어든 75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줄었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월 75만 원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과 합쳐서 125만 원인데 관리비, 식비, 의료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돈 인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네, 목돈 인출하면 평생 그만큼 덜 받는 거 알고 있나? 평생? 그렇지. 한 번 줄어든 월 지급액은 다시 안 올라가. 평생 그 금액으로 받는 거야. 김영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에 와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확인해 보니 월 15만 원이 줄었습니다.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 20년을 산다면 3,600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받으려고 3,600만 원을 포기한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김영철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번 인출한 목돈은 돌려줄 수도 없고 월 지급액도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주택가격, 나이, 금리를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에는 평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목돈을 인출하면 그 금액이 한도에서 제외되며 남은 한도를 평생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월 지급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체 한도가 2억 원이고 3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월 약 55만 원입니다. 여기서 3천만 원을 인출하면 남은 한도는 1억 7천만 원인데 이걸 30년으로 나누면 월 약 47만 원입니다. 월 8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실제 계산은 이것보다 복잡한데 이자도 고려해야 하고 보증료도 고려해야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그럼 목돈 인출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 집 수리비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목돈 인출이 필요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목돈을 받으면 월 지급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평생으로 계산하면 총 얼마를 포기하는 건지 이걸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인출해야 합니다. 김영철 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아들 결혼 자금이 꼭 필요했을까요? 아들이 대출을 받거나 결혼식 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씨는 목돈 인출의 대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쉽게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생 월 15만 원씩 덜 받게 됐습니다. 목돈 인출 전에 반드시 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목돈을 인출하면 월 지급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정확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인출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정말 억울한 실수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2세 김철수 씨는 경기도 수원에 4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집에서 20년을 거주했으며 1세대 1주택이었습니다. 작년에 주택연금을 알아보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해본 결과 매달 약 8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신청해야겠다. 가까운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나이, 주택가격, 배우자 유무, 기존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며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여기는 날이나 하세요. 김철수 씨는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단 글씨가 작아서 읽기가 불편했지만 상담사를 믿었습니다. 마지막 신청서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대형 신청.
그 밑에 3개의 체크박스가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게 뭔지 몰랐고 상담사도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서명하시면 됩니다. 김철수 씨는 체크박스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서명했습니다. 3개월 후에 주택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며 매달 8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1년은 매달 돈이 잘 들어오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봄에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친구 박영수 씨도 주택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네 우대형으로 신청했나? 우대형? 그게 뭔가? 주택연금에 우대형이 있다네. 1세대 1주택이면 보증료를 깎아준다더군. 김철수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보증료를 깎아준다고? 얼마나? 글쎄, 수백만 원은 될 거야. 자네는 1주택이니까 당연히 우대형으로 했겠지? 김철수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런 거 체크한 기억이 없는데? 집에 와서 서류를 찾아 신청서 사본을 봤더니 아래쪽에 체크박스가 3개 있었지만 전부 빈칸이었습니다. 하나도 체크가 안 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주택금융공사에 전화했습니다. 저 작년에 주택연금 신청했는데 우대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직원이 답했습니다. 고객님, 우대형은 최초 신청할 때만 선택 가능하며 이미 가입하신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저는 1세대 1주택이고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신청 당시에 우대형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지금은 바꿀 수 없습니다. 김철수 씨는 허탈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우대형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우대형은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초기 보증료를 일부 깎아줍니다. 정확한 비율은 해마다 바뀌지만 대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 보증료도 할인이 돼서 매년 수십만 원씩 덜 냅니다. 김철수 씨는 계산해 보니 초기 보증료에서만 약 300만 원을 더 낸 것 같았습니다. 연 보증료는 매년 약 50만 원씩 더 내고 있었습니다. 10년이면 500만 원, 20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체크박스 하나 안 한 것 때문에 총 1300만 원을 더 내게 된 겁니다. 왜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았지? 김철수 씨는 다시 은행에 전화해서 당시 상담했던 직원을 찾았습니다. 저 작년에 주택연금 신청할 때 우대형에 대해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요. 직원은 죄송합니다만 신청서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확인하고 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설명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서류를 안내해 드렸고 체크박스가 있다는 것도 보셨을 텐데요. 김철수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은행 직원 말이 맞았습니다. 서류에 다 나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철수 씨 입장에서는 억울했습니다. 우대형이 뭔지도 몰랐고 은행 직원이 설명해 줬으면 당연히 체크했을 겁니다. 주택연금에는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기본 제도이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대 조건은 3가지입니다. 다른 집이 없어야 하는 1세대 1주택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 저소득층, 10년 이상 장기거주자. 정확한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우대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할 때 체크를 꼭 해야 합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일반형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한번 일반형으로 가입하면 나중에 우대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김철수 씨는 1세대 1주택의 장기거주자로 2가지 조건을 다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가입됐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원, 어쩌면 1000만 원 이상을 더 내게 됐습니다. 반드시 신청서에서 체크해야 하며 잘 모르겠다면 은행에 갈 때 반드시 저는 우대형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서류를 작성할 때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주택연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미리 메모 준비를 하셔서 하나씩 적어 놓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확인 사항으로 만 55세 생일이 지났는지,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중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만 55세가 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주택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십시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웹사이트에 본인 집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우리 집 공시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 확인 사항. 본인 명의로 주택이 몇 채 있습니까? 부부 합산해서 한 채이어야 하고 두 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일시적 2주택은 허용 가능한 경우는 새 집을 샀는데 기존 집을 아직 못 판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정확한 기간과 조건은 주택금융공사에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주택에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있다면 잔액이 얼마인지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확인 사항. 집에 전세 세입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전세보증금과 전세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전세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확인 사항.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불법 증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게 있으면 감정평가가 낮게 나올 수 있거나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재산세, 관리비 세금 체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덟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택연금 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예상 월 지급액이 나옵니다. 종신지급, 확정기간 혼합, 대출 상환 방식, 각각 지급 방식을 계산해서 어느 방식이 본인에게 맞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홉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연령별 월 지급액 비교해 보세요. 지금 신청하면 얼마를 받는지, 1년 또는 5년 후에 신청하면 얼마를 받는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월 지급액이 많지만 늦게 신청하면 받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열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신분증,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은행에 갈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서류도 필요합니다. 배우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도 준비하시고 가능하면 배우자와 함께 가십시오. 이 체크리스트를 잊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대형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 놓치면 수백만 원 손해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신청한 후에도 확인해야 할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챙기면 노후가 훨씬 안정됩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확인입니다. 만 65세가 넘었지만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신청하세요.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연금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으니 정확한 건 주민센터에서 문의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국민연금 확인입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주택연금과 별개이기 때문에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셨다면 원래 금액보다 적게 받고 계십니다.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언제 신청할지 고민하십시오. 나이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 확인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등급을 받으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본인이 일부만 부담하며 대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는 해결될 테니
이제 건강관리도 챙기십시오. 네 번째, 건강보험료 확인입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를까요? 직장 가입자였다가 지역 가입자로 바뀌었다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을 하니까 주택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섯 번째, 상속계획 수립입니다. 이제 먼 미래를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채무가 쌓이지만 사망 후에 집을 처분해서 정산합니다. 자녀에게 얼마나 남길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 보십시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계산기에서 예상 채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채무보다 많으면 자녀에게 돈이 갑니다. 적다면 집만 넘어갑니다. 이걸 미리 자녀에게 설명하십시오. 아빠는 주택연금을 받고 있어. 나중에 이 집을 팔아서 정산하면 너희에게 이 정도 남을 거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이야기하십시오.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홈페이지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계약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우대형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확인해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확인하십시오.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십시오. 상속계획도 세우십시오. 자녀와 미리 이야기하십시오. 주택연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른 제도들과 함께 챙기면 노후가 훨씬 안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끝일까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만 55세 이상,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자. 둘째, 기존 대출은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셋째, 우대형 체크박스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앞에서 봤던 사례들처럼 실수를 한 번 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고 배우자가 있다면 같이 공유해 보세요. 지금 신청할 건지, 나중에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안 할 건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부부가 함께 상의하세요. 이 두 가지만 오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